혹시 요즘 뉴스에서 정년 65세 연장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 삶 가까이까지 다가온 현실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벌써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했고, 정부와 국회도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그거 정말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여전히 많습니다. 퇴직 후 연금 받기 전까지 3년 넘게 공백이 생기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년이 늘어나면 좋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부담도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내용부터 찬반 양측의 입장,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 일자리와 연금 준비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만 63세부터 수령이 시작되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즉,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텅 비는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 공백은 단순히 수입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며 사회와의 연결도 느슨해지고 심리적인 위축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 허탈합니다. 혹은 건강도 괜찮고 일도 자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네요. 문제는 일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받아주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구직 시장은 냉혹합니다. 정년 이후 재취업을 시도해도 대부분은 단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물게 되고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동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희망 근로 나이는 평균 73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부터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33년까지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단기간에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기업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현실적인 접근이 특징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이 제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년 연장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단순한 나이 기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 재고용 의무 강화, 직무 기반 채용 방식 등 전반적인 고용 구조 개편과 연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65세 정년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부 공무직 근로자들은 단체 협약을 통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 연장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요한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발표한 권고안에서 현행 정년 제도가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인권과 차별 해소라는 관점에서도 정년 연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책 흐름을 종합해보면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논의기구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매우 엇갈립니다.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보면 특히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반발이 큰 편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의 63.7%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나이는 들지만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인건비와 생산성 간의 괴리가 커져 경영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청년 고용 위축 우려입니다. 고령 근로자가 자리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조직 규모가 작고 인력 교체가 제한적인 경우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는 업무 효율과 조직 활력 저하입니다. 모든 시니어 근로자가 비효율적이라는 건 편견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정 비율로 체력 집중력 저하 문제를 겪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점도 기업 입장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반면 노동계와 고령층 당사자들은 정년 연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급 공백으로 인한 생계 문제입니다. 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고 앞으로 65세로 늦춰지면 소득 없이 최대 5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공백이 실제로 많은 고령자 가구의 빈곤 위험을 키우고 있죠. 둘째는 노동 연령과 기대 수명의 괴리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었고 건강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에 일에서 물러나기엔 너무 이른 나이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도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경험과 노하우의 가치입니다. 조직 내에서 시니어 인력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산이기도 합니다. 단절 없이 이어지는 고용 구조가 유지돼야 기술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년 연장 vs 고용 연장이라는 방식의 이분법을 넘어서 직무 기반 임금 체계 개편, 재고용 기회 보장, 노사합의 기반 유연한 정년 운영 같은 절충적 접근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 능력과 조직 운영 효율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다른 나라들 역시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2021년부터 기업이 원칙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70세로 일괄 상향한 건 아닙니다. 대신 정년 연장, 재고용, 프리랜서 계약,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유지 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제도는 유연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법적으로 정년을 67세로 설정해두고 있지만 사실상 정년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 퇴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춰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함께 보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정년 나이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 구조, 복지제도, 재고용 방식, 직무 설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손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퇴직 후에도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이제 이런 절충형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65세까지 자동 연장되는 일괄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시니어 현실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현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피크 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55세 전후부터는 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퇴직을 종용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는 59세 직원의 월급이 55세 때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급여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업무 자체도 한직으로 옮겨지면서 존재감과 자존감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한데 조직이 먼저 등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퇴직을 맞은 이후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그 길은 험난합니다. 60대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직률도 높고 고용 안정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 빈곤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70%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일용직,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일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할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죠. 갑자기 일터를 떠나면 하루 24시간이 낯설게 다가오고 가족이나 주변 관계와의 균형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찾거나 최근엔 디지털 기기를 배워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계속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란 단지 일을 오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 층위의 변화가 함께 따라옵니다. 소득의 안정성, 자존감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세대 간 협력의 균형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진짜로 65세까지 연장될지 아니면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바뀔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정년이 언제가 되든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 기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60세 이후의 시간은 단지 노후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그 전성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시니어의 삶을 위한 정보, 정책, 실천 팁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